네, 안녕하세요. 김원기입니다. 오늘은 8월 20일이고요. 어제 방송에서 공략한 종목 좀 브리핑을 좀 하고요. 오늘 시장 좀 종합을 좀 체크하고, 시장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중요하거든요. 시장이 좀 많이 빠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 일단 첫 번째 시장 종합 우리 한번 체크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요, 그래도 코스피가 조금 막판에 조금 밀어 올리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있었고요. 그런데 요게 조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살아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기관이 계속적으로 담아주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까 1.5%까지 이렇게 빠지는 상황이었는데, 요거를 좀 많이 좀 복구하고 있는 1%대 가까운 복구가 좀 있었어요. 이거를 지금 시장이 이제 지금 말아 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이탈됐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소가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지금 방송 말고 제가 따로 이제 브리핑을 해드렸을 때 말씀드렸던 게 종가 베팅 이렇게 갑자기 막 하락장이 막 열리면 그 다음날 시장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이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종가 자리에서 잡아두시면 못해도 적게는 한 5, 6% 정도, 많게는 10몇 프로까지도 이렇게 수익을 좀 내실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장들에게는 장 막판에 종가 베팅 요런 거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시장이 좀 약간 불확실히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예를 들면 좀 당분간 좀 요거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신중한 좀 투자 심리가 좀 계속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조금 잠재워졌다고 할까요? 많이 둔해졌어요. 지금 유동성이 많이 둔해진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호재 이슈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부재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 우리가 이제 예상했었던 거 그 이상으로 좀 부정적인 이슈가 더해질 것 같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 보니까 투자 심리는 당분간은 좀 관망세가 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하반기 때 큼지막한 그 10월 달에 있는 에이펙 행사라든지 또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그런 뭔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그런 부분 아무래도 10월에는 짧게라도 휴전이 좀 가능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9월 안으로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뭔가 좀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게 보일 것이다 라는 그런 가능성이 좀 계속 열리고 있어요.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랑 지금 3자 회담을 가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전에도 한번 불발이 났었는데 이번에도 불발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한 10월쯤 좀 예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되고요. 당분간에 특별한 악재가 막 그렇게 계속 쏟아지지는 않더라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하반기 어떻게 시장 풀어 나가야 되나, 그리고 하반기 시장을 좀 지탱하고 이어가려면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기업들 위주로 좀 실적에 대한 이런 모멘텀이 좀 강화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재죠. 네, 그래서 하반기에 대한 그 모멘텀이 막 그렇게 막 크게 살아있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그 큼지막한 대형 빅 이벤트들, 이렇게 앞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대응하기가 좀 좋을 것 같다. 그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장 종합은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일단 어제 공략한 종목은 일단 제약바이오입니다. 자, 일단 제약바이오에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릴게요. 어차피 다들 아시는 내용일 거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제가 마지막에 번호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은 좀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왜냐면 길면 길수록 지루하다고 안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최대한 짧게 좀 영상을 좀 남겨볼게요. 자, 1월에는 일단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고요. 4월에는 AACR이라고 해서 미국 암학회가 있고요. 그리고 6월에는 아스코라고 해서 미국 임상 종양학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ESMO, 그래서 유럽 종양학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1월 달 거는 우리가 이제 신년에 들어서면서 제약바이오들이 연말과 연초 때 대부분의 특허를 출원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연말 연초에. 그래서 그때 그 제약바이오 투자 심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면서 특히나 JP모건 헬스케어 관련으로도 엮이면서 뭐 관련에 있는 종목들이 좀 크게 좀 상승하는 종목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건 좀 중요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4월, 6월, 9월 달에는 요 미국 또는 유럽 요게 세계 3대 암학회입니다. 요거 공략을 해야 돼서 요 일정 잘 체크하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는 이제 대응해야 될 게 이제 9월 달 ESMO 유럽 종양학회 있겠죠? 유럽 종양학회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쪽에서 아마케에서 우리 이런 후보 물질 발견했어라고 해서 선빵을 치면 그 다음에 아스코 여기에서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 예를 들면 그 임상 시험에 대한 그 임상 시험에서도 거의 이상으로 뭐 예를 들면 인체 시험을 해봤다든지 뭐 아니면 뭐 좀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결과 발표가 나왔다든지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발표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유럽 종양학회까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번 9월 유럽 종양학회 같은 경우는 이전에 미국 암학회에서 크게 좀 빛을 발하지 못했었던 기업들 위주로, 그리고 특히나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번에 9월 달에 ESMO까지도 충분히 또 공략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유한양행이라는 기업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죠. 그러니까 그 관련 있고 좀 유망한 기업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거 체크해서 좀 같이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요. 빌 게이츠가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뭘 출연한다고요? 유키즈 언더블럭을 출연한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가 그래서 와가지고 방한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뭐 유키즈 언더블럭을 출연하는 것도 하는 건데 제약바이오 업계와 협력을 모색한다고 해요. 일단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빌 게이츠 재단을 일단은 설립을 해가지고 그 게이츠 재단에서 일단 백신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만들고 개발한다라고 했죠. 그런 부분이 있고 한국 와가지고 이제 빌 게이츠가 백신 협력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가장 관련돼 있는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보면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전에 빌 게이츠 재단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좀 지원받았었던 그런 이력이 있어요. 170억 넘는 그 규모를 좀 한번 지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자, 그런 이력들이 결국에는 모여서 그 기대감을 품고 그 기대감을 쏘아 올릴 수 있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반기 이제 8월에서 9월 달에 이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섹터라고 하면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를 먼저 떠올렸는데, 제약바이오를 떠올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있고요. 금리 인하로 인해서 뭔가 이제 좀 긍정적으로 좀 풀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료가 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임상 시험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어요. 뭐 임상 시험을 하려면 일단은 돈이 많이 들거든요. 엄청난 막대한 자금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을 받는데 그 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 기업들한테는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요즘 시장이 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왜 시끄러운가 했더니 마운자로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가 오늘이 20일이니까 오늘부터 출시네요. 그래서 오늘 출시돼 가지고 위고비랑 양강구도를 펼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마운자로가 어떤 효능을 보이고 어떤 부작용을 보이거나 뭐 또는 뭐 긍정적으로 잘 풀어갈 수 있을지 부정적으로 갈지 요건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위고비랑 경쟁을 한다는 거죠. 위고비랑 경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무슨 구도로 가냐면요. 나중에는 가격 경쟁으로 갑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제 가격 경쟁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그 비만 치료제가 많이 보급화된다라고 하면 그만큼의 좀 많은 좀 후기들이 좀 많이 작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부작용의 사례도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애플 팔고 비밀 매수한 워런 버핏이 있는데, 워런 버핏은 뭘 샀냐면요. 유나이티드 헬스에 대해서 2조 넘게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죠.
자, 그만큼 뭐예요? 지금은 바이오 업종,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그러니까 헬스케어 쪽으로 계속 자금이 넘어갈 타이밍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유한양행 그리고 셀트리온이나 여러 가지 기업들이 지금 실적이 좋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 네 가지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빌 게이츠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빌 게이츠도 있고, 그리고 9월 달에 ESMO 관련된 그런 호재까지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관심도가 좀 많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관련해서 뭐 이러한 이슈들이 있는데, 일단 빌 게이츠 관련된 종목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 말씀드렸고요. 자, 차트는 잠시 후에 볼게요. 그리고 히든 종목으로는 일단은 제가 뭐 ST팜을 좀 공략을 했습니다. 자, 하반기에 임상시험에 대한 FDA 승인 상승, 모멘텀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어쨌든 지금 요 두 가지는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랑 ST팜 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좀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빠지는 게 좀 맞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제 이거 분봉 볼게요. 장 초반에 한번 이렇게 쭉 빠지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장 초반에 이렇게 쭉 빠지고 계속 반등해서 다시 밀어 올린 패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캔들 보시면 망치형 캔들이죠. 아래 꼬리를 달고 밀어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시장부터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면서 밀어 올리는 거에 따르는 거죠. SK 바이오 사이언스는 지금 빌 게이츠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유키즈 온도 블럭에서 뭐 촬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내용이 오고 갈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오늘이 녹화일이라고 들었어요. 오늘 녹화일 때 뭐 어떤 이슈들을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녹화가 끝나고 나서 어떤 기업들과 지금 컨택을 하고 담화를 나누게 될지 요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기대감은 있다, 살아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투자 심리 같은 경우도 불안했다가 갑자기 밀어 올리는 그런 투자 심리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으로 제가 이제 ST팜 공략을 했는데, 지금 아직 차트 무너진 거 아닙니다. 241선 딱 이렇게 지지받고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파동 한 번 더 나온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한 번 더 강력한 좀 추세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추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조정 나왔다가 가는 게 좀 더 건강하게 올라가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그거 좀 말씀을 좀 드렸고, ST팜이나 지금 SK 바이오 사이언스, 그리고 지난번에는 ABL 바이오와 그리고 HK 이노엔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렸고요. 제약 바이오 쪽으로 이제 포트를 계속 하나씩 계속 늘려갈 겁니다. 그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물론 내용은 비슷하겠지만 종목은 조금씩 틀려질 수 있으니까 수시로 계속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공략한 종목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말씀 좀 드렸어요. 일단 일본 엔화 스테이블 코인이 이달 말쯤에 승인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달 말쯤에 승인이 되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발행하는 거는 올 가을 한 10월부터나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사가 됐고요. 우리나라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 그 관련해서 좀 공략을 해놓은 게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올 하반기 때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큰 빅 이벤트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일본이 시작을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에 따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본보다는 조금 늦지만 완벽하게 준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제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알리페이, 위챗페이 막 이렇게 쓰면서 할 그런 기업들이 좀 많습니다. 그 관련주도 좀 체크하시면 되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좀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요겁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 금융은 이제 패권 달려 있다. 미래 금융 패권 달렸다. 이제 행정입법을 이제 정부안이 이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게 10월에 이제 할 것이다. 이게 계속 쟁걸음이었거든요. 근데 어, 좀뭐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어, 지금 이제 행정입법으로 이제 10월 달에 이제 큰 재료가 하나 있기 때문에 10월까지는 어, 좀 등락을 좀 반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창용 그 경제부총리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4대 은행만 스테이블 코인을 일단은 좀 발행하는 걸로 얘기한다. 근데 뭐 당연했죠. 이전에도 예상했었던 거고. 너나 할 것 없이 이 기업 저 기업 그런 그 뭔가 사고 사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데이터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 기업 저 기업 뭐 은행주 뭐 어디주 뭐 해가지고 다 찢어져가지고 기업들이 다 스테이블 코인을 좀 상용하고 좀 요거를 쓴다라고 하면 이거 분명히 문제 생기거든요. 일단은 시범적으로 4대 은행들을 먼저 시작을 해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4대 은행 중에서 어떤 기업이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테이블 코인 발행업체 그 서클, 나와 있는 서클이라는 곳과 만나서 컨택을 한다라는 거죠.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열어놓고 하반기 좀 기대 심리를 좀 자극시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공략한 게 일단 카카오페이랑 저기 LG CNS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카카오페이는 뭐 다들 아시는 거죠. 대표적인 디지털 금융 플랫폼이고, 카카오페이 지갑에 스테이블 코인을 탑재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사용자 기반도 넓고 결제 인프라가 탄탄하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히든 종목으로 이제 LG CNS를 가지고 왔는데, LG CNS 보시면 일단은 클라우드 관련된 사업을 하기도 하고요. AI 클라우드 사업을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가대표 AI 발탁으로 이제 5대 기업을 뽑았는데, 정부에서 5대 기업을 뽑았어요. 국가대표 AI 기업이라고 해서 5개 기업을 뽑았는데, 그 중에 LG CNS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은행과 자체 스테이블 코인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 개발하는 거는 ING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계속 개발해서 만들어 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기대감으로 8월 말까지 수급 흐름을 좀 체크하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요거 보시면 일단은 첫 번째, 카카오페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장 무너지니까 5%대 좀 이렇게 무너지는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그랬어요. 시장 영향이 됐든 뭐 예를 들면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뭐 악재가 쏟아지는 뭐가 되든 조정이라는 건 반드시 나온다. 그 조정이 어느 자리까지 이제 조정이 나올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조정 나올 것처럼 윗꼬리 아랫꼬리 이렇게 달고 있는 이 자리가 음봉으로 오는 5.4% 마감 마무리했죠. 근데 결국에는 이 자리에서 뭐 5만 원 단가까지 떨어질지, 이 자리 지키면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비중을 좀 모아가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오늘 하락장이었다 보니까 오늘 지금 당장 매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투자심이 좀 많이 자극이 되신 것 같은데, 공격적으로 매수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비중을 낮추더라도 일단 지금 당장 좀 빠르게 좀 진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라타시는 거는 지금 당장 올라타셔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뭐 3만 원 가격 이탈하면 뭐 손절하는 게 맞겠죠? 뭐 바닥 이탈할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도 없겠고요. 자, 그다음에 LG CNS를 좀 볼게요. LG CNS 오늘 이렇게 있어요. 자, 분봉상 보시면 장 초반 시작함과 동시에 이렇게 쭉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면서 시작됐죠.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합을 잘 지켜주고 있는 상태예요. 전일 이렇게 좀 하락하면서 이렇게 마감을 해서 그렇지, 시작을 해서 그렇지, 뭐 대부분 박스로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추추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LG CNS는 방금 말씀드렸던 재료들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좀 대장으로 좀 얘기가 좀 나올 정도로 카카오페이가 초대장 종목이 되겠고, 그 다음 대장은 이제 LG CNS가 좀 크게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LG CNS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 오늘 공략하는 종목들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가격 전략 뭐 7만 원부터 매수하셔도 되지만 비중으로 분할 매수 진행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6만 원까지 매수 진행 계속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게 5만 5천 원 이탈을 했다 그러면 손절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좀 길게 좀 가지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마지막은 항상 요거 말씀드리죠. 요쪽으로 교육 문의를 좀 남겨주세요. 본인들이 궁금해 하셨던 것들 여태까지 해두셨다가 요쪽으로 궁금한 부분들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보나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뭐 등등의 그런 부분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거 말고 제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뭐 여러 리서치 자료들 뒤져보고 좀 IR 팀도 전화해가지고 제가 궁금한 것들 좀 물어보고 이렇게 했던 종목이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카페 링크 제가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카페 링크 제가 보내드렸죠. 카페 링크를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건데 그걸 통해서 그 관련된 기업 브리핑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